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삼성전자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려보면 아주 저는 무식하게 차트를 좀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하고 카카오에 대한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주저할 게 없죠. 그냥 무조건 매수하면 됩니다. 계속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기업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물론 계속 그동안의 상승도 했고 지금까지 상승한 만큼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처럼 이제 무식하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를 스스로 좀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무식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볼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든 뭐 유튜버든 누구든 기준을 잡는 것, 방송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손절이라든지 매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차트를 봐요. 이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업이 아니라 뭐 카카오든 삼성전자든 그냥 봤을 때 차트도 차트이지만 수급에 대해서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관과 외인은 저보다도 더 무식한 건가요? 어쨌든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뭐 수급만 갖고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수급이야 뭐 다시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냥 딱 보셨을 때, 기업이든 뭐 이걸 일단 그거는 저 뒤로 하시고, 물론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 매수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아니라 이제 기업을 보면서 계속 이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움 분명히 있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5일선, 21선, 61선, 뭐 120선 다 깨진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 얘기해봐야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 반등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져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업이 좋아서든 뭐 실적이 좋아서든 뭐가 좋아서든 일단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 무조건 모아가면 수익을 챙길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긍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최저점이다. 지금 단기 최저점이다. 그러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다.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거 빠지는 거니까 뭐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왜 어쩔 수 없습니까?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면 매수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손절을 치면 됩니다. 이 위치에서는 기업이 좋은 상태이고 시장이 좋은 상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지금 차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빠지고 손실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기업, 올라갈 때는 무조건 기업, 실적, 빠질 때는 핑계 대야 될 게 뭐가 있죠? 아, 시장이다. 시장이 어쩔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시장에 의해서 빠지던 뭐 기업이 뭐 어쩌던 뭐가 어쩌던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쩌던 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업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래서 계속 모아가는 거, 나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급락장이 나와서 같이 빠진다.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올라오겠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것과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자, 기업을 보고선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무식한 저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야,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최저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안 좋던 뭐가 안 좋던 빠진다. 그러면 여기가 최고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 현재 위치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오는 것은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몇 프로에 대한 것을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한 위치에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과 또는 확실하게 좀 저점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좀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흐름은.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누가 봐도 차트를 보지 않는 전문가든 유튜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차 싶을 겁니다. 그쵸?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는 주가가 꺾인 게 어디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이 위치에서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이고 나서니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데 뭐 다른데 하면 제가 뭐 멤버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미 이탈이 됐다. 삼성전자는 아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틀리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인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카카오도 좀 볼게요. 카카오도 최근에 이제 분석을 했던 내용,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최근에 이제 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치를 돌파해야 된다. 그쵸? 근데 저항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를 했죠.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 그 이 위치를 어떻게 지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 자, 뭐 미증 때문이든 어쨌든 시장 때문이든 갭 하락을 했어요. 갭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지지 라인이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이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카오를 굳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카카오를 최근에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랑 카카오랑 흐름이 비슷해요. 단기적인 위치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다 했지만 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없고 이제 카카오에 있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을 그냥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다시 흐름이 좀 좋아지겠지만 올라오지 않는다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5에서 10% 하락은 그냥 예상을 해주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최저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뭐 매수를 내일이죠. 예, 매수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상관없지만 그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근데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위치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5에서 10%는 예,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실력으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올라간다,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많이 하실 것이고 또는 아니다, 무조건 올라가진 않고 빠지는 이렇게 딱 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네, 정확하게 모르지만 위치상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하기 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 정말 저는 중요한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기업이 안 좋아도 올라오면 주가는 좋은 거고요. 기업이 좋아도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기업이 좋으면 뭐 여기 카카오라든지 예, 뭐 삼성전자에서 좀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에 대한 뭐 실적, 예, 물론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죠.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주식의 손실을 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돼요. 기업이 좋든 나쁘든 기업이 당장 없어지는 상장 폐지, 그러니까 뭐 기업이 상장 폐지,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해서 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만큼 안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종목을 갖고서 매매해서 수익을 나면은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이 올라오고 지금 상황에서 이만큼 더 올라갈 수도 분명히 있겠죠. 왜 코스피 올라간다 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또 높게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코스피가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4천, 4,400 뭐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와 안착이 필요한 것이다. 주가가 끝자리가 있어요. 무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끝자리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든 10%든 20%든 그냥 견딜 수 있다. 30%까지 견딜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럼 손절 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다 손절 치고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치와 그런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좋은 기업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지만 수익을 내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이 5% 내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빠졌다 올라가요. 조금 빠졌다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과 빠지고 나서 기술적이던 뭐 어떤 위치던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과 천지 차이죠. 여기에선 본전인데 이 밑에서는 20%다. 1억이면 2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1억 투자했을 때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매수와 매도를 찾는 그런 것은 기업과 실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기술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실적이 가장 좋았나요? 여기는 실적이 안 좋았나요? 여기가 가장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만 갖고서는 마찬가지로 실적만 갖고도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기술적인 것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워낙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한계적이지만 뭐 좋다라는 거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차트만 갖고서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남들은 힘들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과정이지만 나는 약간의 손실에서 바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계속 좋다 좋다 해서 올라갈 때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있을 때 또는 조정 이후에 약간의 상승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